자, 이번 시간은 확률을 구할 때 조합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우리는 조합을 이용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알기를 택하는 방법의 수, 이것을 우리가 NCR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NCR에 대한 계산 방법을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NCR은 저렇게 계산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R 팩토리얼 분의 NPR이라는 계산이 있습니다. 자, 이 계산법으로 하면 좀 더 우리가 편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나열해 보면 R부터 하나씩 빼가면서 1이 나올 때까지 곱하고 N부터 하나씩 빼가면서 n-r 플러스 1이 나올 때까지를 곱할 수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이 라인을 맞춰준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분모를 먼저 기준으로 1이 나올 때까지 곱하고 그 라인을 맞춰서 하나씩 곱해준다고 생각하면 NCR 계산은 간단하게 될 수 있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에서 우리가 3장을 뽑습니다. 3장을 뽑는다는 거는 순서가 없죠. 그래서 확률을 우리가 구하기 때문에 확률은 수학적 확률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은 전체 경우 중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곱이 홀수되는 경우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를 우리가 표현해보면 10개 중에서 3개를 택하죠. 서로 다른 10개의 카드에서 우리가 3개를 뽑고요. 그래서 보면은 곱이 홀수가 된다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곱이 홀수가 된다는 거는 3장의 카드 모두 뭐가 돼야 되죠? 곱이 홀수라는 거는 3장 모두 홀수가 돼야 되죠. 그래서 홀수가 되는 경우를 보면 우리는 홀수가 몇 개 있죠? 1부터 10까지 1부터 10까지 홀수는 뭐가 있냐면 1, 3, 5, 7, 9 5개가 있습니다. 이 5개 중에서 모두 홀수가 되면 되니까 5개 중에서 3개만 뽑으면 되죠. 그래서 이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10C3이라는 계산은 아까 했죠. 3, 2, 1에서 10부터 하나씩 줄어듭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5C3은 3, 2, 1분의 이 5C3이죠. 자, 이거 조금 지울게요. 아이고, 다 지워져 버렸네. 자, 5C3 계산을 하고 있죠. 자, 5, 4, 3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5C3이죠. 자, 그래서 요 부분에 요 계산을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분모끼리는 약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분자는 분자끼리 약분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다 1이 남고 얘는 이제 2가 되죠. 그래서 남는 건 얼마죠? 얘가 분모고 분자는 1밖에 없으니까 4, 3, 12분의 1.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죠. 자, 두 번째 유형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끝날 때까지는 곱하기를 이용한다는 거죠. 곱의 법칙.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6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를 자, 6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를 꺼내니까 역시 전체 경우는 어떻게 되죠? 전체 경우는 어떻게 되죠? 63. 자, 선생님 잠깐 딴 생각을 했나? 자, 그 다음에 꺼낸 공에서 적힌 수의 합의 홀수. 자, 합의 홀수가 되는 경우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합의 홀수가 되는 건 어떻겠죠? 홀, 짝이 되면 3개가 합의됐을 때 홀수가 아니죠. 이건 아니죠. 그렇죠. 이건 아니고 홀 짝짝이 되든지 홀이 돼야겠죠. 자,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외의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홀 짝짝이 나온다는 거는 1부터 3까지 역시 홀수는 3개가 있죠. 1, 3, 5 짝수는 2, 4, 6 있습니다. 이 3개 중에서 우리가 한 개만 뽑으면 되니까 3, C, 1 곱하기 짝은 2개죠. 그래서 3개에서 2개를 뽑고
끝이 아니니까 더하기를 해야 됩니다. 홀수 3개를 다 뽑으면 되니까 3C3.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6C3 계산은 6 곱하기 5 곱하기 4에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겠죠. 요 계산을 해주시면 전체는 20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분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위에 계산은 얘는 3이고 둘 다 3이죠. 그래서 9 더하기 1 해서 얘는 10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분의 1. 자, 계산이 조금 빠른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통계적 확률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도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통계적 확률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 보세요. 일반적으로 어떤 시행을 n번 반복할 때 사건 A가 R번 일어났다고 하자. 이때 n을 한없이 크게 함에 따라 상대 도수가 일정 값에 가까워지면 그 확률 값, 그 상대 도수 값을 통계적 확률을 하겠다. 자, 여기 예를 들어 설명 한번 해보죠. 자, 6가락을 여러 번 던집니다. 그러면은 유지 보면 등이라고 있는데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돼 있는 게 여기가 배고요. 등이라는 건 굽어져 있는 부분이 등입니다. 이게 등이에요, 등. 그러면 아무래도 등이 나오는 게 조금 더 작을 수 있겠죠. 그냥 편편한 것이 더 잘 나올 것 같으니까요. 자, 아무튼 그런 등이 나오는 횟수를 쳐다보니까 시행 횟수를 점점 늘려요. 늘렸을 때 우리가 보면은 요 정도 되더라. 이거는 하나의 예입니다. 반드시 이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어떤 실험자가 이런 실험을 했을 때 나온 결과를 그냥 표로 우리가 예로 만든 거죠. 그러면은 500번 중에 200번이 나왔으니까 그건 뭐라고 한다? 그러면은 등이 나올 확률은 둘 중에 하나라서 뭐 2분의 1 0.5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온 결과끼리 그냥 봐서 그것을 그냥 확률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재밌는 거는 뭐냐면 통계적 확률을 왜 쓰는지를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수학적 확률의 가장 맹점이 뭐냐면 근원 사건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근원 사건이 같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세상에는. 그래서 어떻게 딱딱딱딱 똑같이 나온다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통계적 확률을 언제 쓰냐면 근원 사건이 다를 때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를 하는 거죠. 물론 같을 때도 써도 됩니다만 같을 때는 수학적 확률 쓰면 되니까 근원 사건의 서로 근원 사건의 가능성이 다를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통계적 확률을 좀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맹점은 뭐냐? n을 한없이 크게 해야 된다는 거죠. 즉 횟수가 늘어나야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횟수를 지금 사실 500번 또 했다는데 이걸 500번까지 잘 안 하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명확한 확률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도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통계적 확률을 구할 때 시행 횟수를 한없이 크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충분히 크면 그냥 상대 도수 자체를 우리는 그냥 통계적 확률로 보고 그 시행 횟수가 그냥 충분히 크다라고 인정을 하면 그것조차 수학적 확률로 그냥 보겠다라는 겁니다. 통계가 약간 이래요. 정확한 수학적인 이 수학이긴 한데 정확한 어떤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그냥 의미에 맞게끔 좀 정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를 아시면 되고 자료가 주어졌을 때 확률 구하는 거 방법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500번을 던졌는데 뒷면이 200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뒷면이 나올 통계적 확률은 얼마일까요? 자, 500분의 200이 돼서 답은 5분의 2입니다. 자, 이게 바로 수학적 확률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조합을 이용한 확률을 구하는 것과 통계적 확률의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